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 협회와 보칙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70페이지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게 오히려 오지선다행에서는 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제정에서도 승인받고 변경할 때도 또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촉 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통령은 보궐선거하면 새로 5년이 시작되지만 우리 공제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이 된 경우에는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리얼 보겠습니다.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사망보험 가입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리얼도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5번에 3번이고요.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건 답이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법 제42조의 4에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제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로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은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최근에 계산하는 문제가 3년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A, B, C, D, E가 있네요. 자, 먼저 기억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와 B를 갑이 각각 고발하였으며 A는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무혐의 처분받으면 포상금 못 받고요. 공소제기하면 받습니다. 포상금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했고 C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제기가 되면은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라 하더라도 포상금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였으며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동으로 하면 각각 50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분해서 지급하죠. 50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줍니다. 만약 10명이라면 5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하였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을이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액수가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 계산하는 것이 시험에 최근 3년 연속 출제됐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역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계속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포상금 지급 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합의를 해오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만약 2명이 왔다면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만약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하고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죠. 그래서 합의에 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하고 합의가 없을 때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이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5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포상금 불법 전매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포상금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를 보면은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A와 B 각각 신고하면 각각 50만 원씩 받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으로 하면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하죠. 그 다음에 D것을 보면 을이 등록증을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하였다. 먼저 한 사람을 주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마지막에 접수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접수된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음을 보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했으니까 포상금 받을 수 있는데 E는 이미 발각된 후니까 못 받고요.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 C와 D도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은 포상금 못 받아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배분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합의된 게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따라서
갑이 75만 원, 을도 75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5만 원, 7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5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답이 2번입니다. 2번. 즉 디귿의 휴업신고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신청,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나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휴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볼까요? 11번 역시 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포상금. 포상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역시 A, B, C, D, E가 있죠. 자, 먼저 기억을 보면 갑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는데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0만 원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보면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다. 뒤에 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 제기된 이상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했네요. 25만 원씩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D에 대한 겁니다. D와 E를 신고하였다. 을은. 근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받으면 포상금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 제기된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125만 원, 을은 7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2번 역시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50만 원. 예, 50만 원이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부과돼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한 거에 대한 포상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월 이내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록 신청, 휴업원 포상금 내지 않는다고 했죠. 등록증, 재교부 포상금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을 때는 포상금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 할 때만 포상금을 내고 포상금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야 되고, 처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공짜로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포상금 내는 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이 세 개만 포상금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 그 다음에 포상금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9절 지도감독을 보겠습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도 시험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가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역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X죠.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틀렸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을 보면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틀렸네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자격만 취소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하기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플러스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청문이라든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의견 진술 기회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 틀렸네요.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중소속은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에 3개월 자격정지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3번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청문,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3번 문제까지 많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격 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경우입니다. 자, 4번 문제. 자격 정지 기준. 다시 한번 자격 정지 기준을 보면 이중 거민 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는데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은 3개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소속, 계약서 거짓 작성, 이중계약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5번은 다 6개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는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확인 설명 관련해서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폭행죄 징역으로는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X죠.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격 취소 부양 정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5번에 답이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격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취소나 자격정지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이중 소속이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보고한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보고하는 게 맞는데 자격 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격 정지가
이중소속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금지 행위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다. 자격정지 사유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대여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죠. 당연히 어떠한 경우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유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자격증이 없는 자가 대표자, 즉 대표자를 가리키는 사장, 회장 이런 말을 쓰면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다면, 등록을 한 사람 명의로 했다면 동업은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는 양수 대여받은 자 똑같이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 1번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물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사에게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은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그리고 자격정지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가태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100만 원 가태료, 500만 원 가태료, 이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8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 대여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청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역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1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근데 니은에 있는 것처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1로서 디귿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2번,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디귿은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임의적 취소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은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이 있고 그 다음에 2+1 이 2+1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3+1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이 3+1에는 반드시 3+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플러스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면 3+1인데요. 이런 경우는 원래 3+1이 임의적 취소인데 이 과태료가 한번 없어도 이미 2+1, 이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니까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3+1 요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같은 3+1이라도 요건 절대적 취소고요. 이건 임의적 취소인데 그 이유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라 했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 없어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과태료가 최소한 2번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플러스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즉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중개업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매수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27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답은 2번입니다. 2번.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듣는 게 청문인데요. 2번.
법인이 해산하고 없으면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망, 해산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청문을 실시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청문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하는 경우도 3개, 취소 3개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자격증을, 등록 취소도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3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더라도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